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중국이 이 전투기, 국내 개발한 전투기에 굉장히 새로운 차원이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무기, 공대공 미사일들을 장착한 이런 대규모 무력 시위 사진 영상을 공개했는데, 야,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 공군 이거 큰일 났다, 상대가 되기가 힘들지도 모르겠다 라는 우려가 드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또 야, 이거 우리 언론에서 아무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아요. 정말 조용히 묻혀가고 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우리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나,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라고 만들어준 국회 국방위원회 그 취지에 맞냐,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냐. 와, 정말 황당한데요. 이건 무슨 뭐 김정은 심기, 김정은 안보 사업하라고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들인가 의심이 될 정도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보잉이 X-32 이 전투기죠. F-15에게 졌던 바로 그 모델인데 그걸 드디어 박물관에 입고하고 새로운 도색 작업을 마무리했다라는 우울한 소식에서부터 카자흐스탄 이 라팔 협상 결렬됐다고 합니다. 수호이 30SM 전투기 도입 결정 발표했다라는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X-35에 패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되지 못한 보잉의 X-32가 국립항공박물관 연구 전시를 위해 새롭게 도색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외형 때문에 펠리컨이라는 조롱을 받았던 이 전투기, 전시물로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인도가 차세대 항공모함 함재기로 운용하기 위해 자체 개발을 추진 중인 쌍발 함재 전투기, 일명 테드 BF를 2032년까지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6년 첫 비행, 2031년 양산이라는 당초 일정보다 조금씩 밀리는 것 같은데 테드 BF가 테다스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필리핀이 6대를 발주한 튀르키예 공격 헬기 T-129B 기체 전량을 인수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민다나오 섬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산 FA-50 전투기와 어떤 팀워크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로부터 FA-50 블락 20 18대 도입을 확정한 말레이시아가 FA-50M으로 명명된 신형 모델 개발과 조달 과정을 조율하기 위해 6명의 장교로 구성된 대표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오는 2026년 4분기에 초도 물량이 인도되는 FA-50 블락 20 모델 개발을 위해 사천에 상주하며 카이 측과 개발 전반에 대한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도입 협상을 진행해왔던 카자흐스탄이 전투기 도입 협상 결렬과 함께 러시아제 전투기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라팔 대신 수호이 30SM 전투기 10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펠리컨 생각나고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그 헬로윈 호박, 웃는 헬로윈 호박 모습이 생각나는데 여기 내가 빵긋빵긋 이것만 해주면 참 인기 있는 사진 촬영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이 보잉의 X-32 그리고 록히드 마틴의 X-35가 JSF 차세대 이 보급형 스텔 전투기 사업에 경쟁을 해서 이 성능에서도 이 X-32가 밀렸고, 그리고 조종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 너무 싫다, 모양이 너무 안 좋다 라고 해서 이 모양에서도 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X-32를 가지고 막 비아냥거리던 이런 그 농담들이 많았는데 이 조종사가 몰고 가다가 정면에서 적전투기가 보고 이게 너무 웃기게 생겨서 웃다가 그냥 뒤집어지겠다, 그래서 이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래서 또 우리 조종사가 이거 몰고 가다가 쪽팔려서 못 간다 하고는 못 가는 사태,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래서 이게 우스꽝스러운 이 외모 때문에 공군 조종사들이 극혐해서 떨어졌다라는 설도 많죠. 그래서 당시
공군 조종사들에게 인기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박물관에 이렇게 되면 저도 이거 배경으로 사진 한 컷 찍고 싶네요. 그래서 모델로서는 아주 인기가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 웃기게 생겼으니까. 아무튼 전투기, 전차, 장갑차, 군함 등등 모든 무기도 디자인이 일단 한 수 위에서 먹고 가야 된다라는 건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디자인이 받침된 성능. 성능이 똑같다 보면 무조건 디자인이다 라는 거죠. 자, 인도가 테드비에프 함재 전투기 만들고 있는데 원래 이게 테자스의 함재형으로 생각했는데 라팔 전투기 좀 구매하고 하더니 아니야 쌍발하자 해서 라팔을 참고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나 이게 지금 접어놨죠. 물론 CG죠. 이거 접어서 이 차세대 항공모함에 장착하겠다라는 건데 라팔을 원래 57대 도입하려고 하다가 라팔 M을 그걸 26대로 스탑하고 그래서 비크란트 한 대 라팔 M 그리고 또 추가로 비크란트 한 척 더 해서 여기다가 이제 테드비에프 얹겠다. 그리고 지금 있는 비크란 마디티아 여기는 미그 29K 좀 구형이고 성능 좀 떨어지지만 그거 그대로 좀 쓰고 테드비에프 나올 때까지 좀 쓰자. 그래서 테드비에프로 일단 비크란 마디티아에는 미그 29K 먼저 대체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 비크란트 2에다가 또 이 테드비에프 얹어주자. 그리고 라팔 M은 계속 쓰고 이제 이런 보관이라고 하는데 이 테자스 전투기가 1983년도에 개발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테자스 마크 1A 이제 본격 양산 들어가는데 40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테드비에프 자기네들 지금 뭐 개발 스타트해서 2026년에 첫 비행하고 2031년에 양산하고 한다고 했는데 원래 또 2029년에 양산한다고 했어요. 그 밀리더니 이제는 2032년에 개발 완료한다. 그러면 또 이제 양산 훨씬 더 딜레이 되죠. 벌써 스타트부터 지금 밀렸는데 진짜 개발은 얼마나 더 밀릴지 항공모함이 빈 털터리로 다니는 건 아닌지 기대됩니다. 자, 필리핀이 T-129 듀케츠 헬기죠. 이거 6대를 계약했고 모두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탈리아에서 개발한 건데 워낙 안 팔리니까 이탈리아가 듀케가 그냥 라이언 그냥 팔아버렸죠. 그걸 듀케는 드디어 판매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뭐 모양은 괜찮아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코브라 공격 헬기보다 약간 성능 조금 나은 정도. 왜냐 덩치가 작으니까. 근데 아파치하고 비교하면 넘사벽 뭐 상대가 안 되는 거고. 왜? 페이로드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거 6대를 인수하고 또 우리 FA-50 12대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섬들에 흩어져 있는 반군들 제압하러 갈 텐데 지금까지 이런 거 없었다가 이제는 전투기 그리고 공격 헬기 이거 가지고 이제 반군들 소탕하러 다니면 꽤 괜찮은 그리고 꽤 강력한 이런 전력이 되지 않을까. 이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필리핀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물론 CG입니다. 말레이시아 전투기용 FA-50이다 라는 건데 요게 안 들어갔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도 들어가고 에이사 레이더 들어가죠. 뭐 그러면서 말레이시아가 요구한 뭐 공중급유 장치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새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많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대령이 단장이 되어서 6명의 장교단이 들어와서 개발 같이 하고 그 감독하고 하러 들어왔다. 이제 사천에 짐을 풀고 지금부터 이제 한 3년간 같이 개발 작업에 들어간다. 라는 소식. 그러면서 4대를 이제 초도 물량 가져가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추가 18대 지금 계약이 예정돼 있죠. 그거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뭐 이런 사업에 들어간다는 건데 잘 만들기 바랍니다. 카자흐스탄이 지난주만 해도 라팔 산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그냥 엎어졌어요. 그리고는 결렬하고는 수호이 30SM 10대 도입 결정 이렇게 불과 일주일 만에 완전히 뒤바뀐 이런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수호이 30SM 5대 계약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10대 대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뭐 카자흐스탄이 전투기 수십 대 지금 폐기하지 않습니까? 미그 31을 비롯한 수십 대의 전투기 아주 싼 가격에 지금 국제 경쟁 입찰 내놨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알려드렸었고 우리가 이거 뭐 고철로 좀 사오는 게 좋지 않느냐. 놔두면 지금 북한이 가져갈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카자흐스탄이 일주일 만에 확 뒤바뀌었는데 우즈베키스탄도 혹시 뒤바뀌지는 않을지. 왜? 우즈베키스탄은 지금 우리 FA-50하고 라팔하고 패키지로 살려고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뒤엎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조기 경보기와 연계한 전투기의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공격 전술로 상당한 전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비슷한 전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장거리 공대공 교전 능력과 전자전 능력이 취약한 우리 공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다목적 전투기 제-16에 다량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운용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이 공개 사진에서 처음으로 PL-17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복수의 항공 전문 오신트 소식통들이 12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중국이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를 통해 공개한 최신 훈련 사진에는 중국이 수호의 30 전투기를 복제 국산화한 제-26 전투기 4대가 나란히 비행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들 전투기에는 무려 10발의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제-26에 장착된 미사일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0 4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2 1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5 4발,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7 1발 등이었는데요. 중국 전투기가 이처럼 많은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사거리 100km급으로 미국의 암람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 PL-12를 주력 공대공 미사일로 운영해 왔었는데요. 최근 사거리 300km급의 PL-15 보급을 확대하기 시작하더니 지난해부터는 4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PL-17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 초장거리 미사일 운용을 위해 제-26과 KJ-2000 조기 경보기를 연동하는 협동 교전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은 500에서 600km 거리에서 적기를 식별하고 400km 거리에서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초장거리 공대공 교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전력은 장거리 공대공 교전 능력과 전자전 능력이 대단히 취약한 우리 공군에게 상당히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군도 기존 전투기에 미티어 운용 능력을 부여하고 각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등의 성능 개량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투기 4대, 수호이 30 전투기를 뺏긴 전투기죠. 그걸 이렇게 4대를 같이 비행을 시키는데 여기에 미사일이 뭔가 많이 장착됐네? 라는 게 저기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 보니까 와, 미사일이 무려 10발이나 있어요. 공대공 미사일이. 그래서 여기 이제 끝에, 날개 끝에 있는 하나, 둘, 반대도 마찬가지고 저게 이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죠. 열추적 미사일. 우리가 지금 사이드와인더 같은 거. 그리고 여기 좌측 날개 있는 이 미사일이 PL-12 100km 정도 날아가는 우리 한국어로 치면 암람 공대공 미사일 정도 되는 거 한 발. 원래 이게 주력이었는데 여기 달랑 한 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체 중간에 에어 인테이크 아래에 한 발, 한 발.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사이에 한 발, 한 발 해서 4발이 뭔가가 있는데 이게 PL-15 200에서 300km 날아가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죠. 그리고는 날개 오른쪽에 뭔가 아주 덩치가 커 보이는 무슨 뭐 공대지 또는 공대함 미사일 같은 덩치의 미사일이 보이는데 이게 PL-17이에요. 400km 날아가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이걸 무려 이것저것 다 합해서 10발을 달고 다니는데 자 200에서 300km 그러면은 우리 한국어로 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티어 도입할 텐데 뭐 그런 거 하고 비슷한 사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암람하고 비슷한 사거리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J-16의 레이더는 400km를 못 봐요. 뭐 끼케야 뭐 200km, 좀 대형 기차 같으면 뭐 한 250, 300 보겠죠. 운 좋으면. 그런데 400km를 못 보는데 미사일 어떻게 쏘냐? 그게 바로 조기 경보기와 협동 전투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A-56 메인스테이 조기 경보기를 투입해서 그동안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저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 바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이제서야 투입을 하고 조기 경보기가 전장을 파악하고 그리고는 이제 미그 31 이런 데 장착된 이 장거리,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전투기를 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유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협동교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공군이 완전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불과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공권이 갑자기 러시아에게
넘어갔는데 그런 것들을 중국도 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 KJ-2000 조기 경보기의 레이더가 500에서 600km에서 적 전투기 탐지하고 그리고는 이 J-16 전투기와 데이터 링크를 주고받으면서 유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PL-15, PL-17 뭐 이런 미사일들이 발사 후 락온이 가능해요. 이게 뭐냐? 일단 공대공 미사일은 레이더로 쪼아서 딱 그 표적에 딱 들어와서 락온 딱 성공하면 그러면 이제 쏘면 미사일이 쫙 그 락온 된 데를 계속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점점 선진화되어서 이제는 아예 급하니까 먼저 쏘고 그리고는 나중에 락온의 성공 날아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300km 날아가면 꽤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락온 해도 된다. 즉 선제 공격, 먼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그냥 쏴버리고 그리고는 이 여기에서 유도해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은 전투기들이 전자전 능력도 취약하지. 왜? 북한 무장들이 허접하니까 그것만 이기면 되니 전자전 뭐 딱히 강할 이유도 없었죠. 그래도 이기니까. 그래서 전자전 능력 취약하고 레이더 탐지 능력 그리고 우리도 조기 경보기하고 협동 교전해야 되는데 그거 취약하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멀리서 날아오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북한만 바라보고 만든 이 현재의 전력 이거 빨리 업그레이드해서 주변국 즉 중국도 억제할 수 있는 우리 공군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 완전히 한 발 두 발 10발 앞서가는 중국 전투기 공대공 전투 능력을 우려 섞인 마음속으로 알려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우려스럽고 개탄스러운 만행이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보겠습니다. 최근 해군은 국정감사에서 이지스 구축함 성능 개량과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통한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해군과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반영했던 SM-3 도입 사업 착수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SM-3 도입 사업 착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국방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2024년 주요 무기 도입 사업 예산안 중 하나로 해상 탄도탄 유도탄 SM-3라는 사업명으로 10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군은 지난 10월 24일 해군본부 국정감사 때 이종호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나와 SM-3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이 총장은 국회 SM-3 도입과 이지스 구축함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 국방위원회는 SM-3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는 17명의 구성원 가운데 과반이 넘는 9명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여기에 더해 SM-3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강력하게 반대해온 정의당도 한석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야권이 예산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야권은 SM-3 도입이 미국과 일본 주도의 MD 시스템에 합류하는 것이며 이것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래전부터 SM-3 도입을 반대해온 바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SM-3 도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또 1년 늦춰지게 되는데요.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면서 핵전쟁 위협을 쏟아내고 있는 지금 이를 막을 방패를 갖추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지스함의 존재 이유는 뭐냐? 탄도탄 요격해라. 그래서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지스함 세종대왕급 세척 만들었고 그런데 여기에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MD 편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 좌파 반미 세력들이 그 프레임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MD 한다. 야, 미국 거 대신해 주는 거냐? 이제 이런 프레임을 씌웠죠. 그래서 곧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텐데 중국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 라는 게 2010년 이전의 완전히 그냥 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습니까? 그 미래학자들 지금 틀렸죠. 그리고 우리는 그 2000년대 초반부터 더욱더 강력해진 압박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이 깡패들을 만나게 됐죠. 2009년, 2012년 막 핵실험을 하고 그전에 핵실험 안 했는데 이제 핵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탄도미사일 부대를 전연에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탄도미사일을 뭐 종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고 숫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격해서 이제는 안정화시켰죠. 그 기술을.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탄도미사일 막아내는 거죠. 핵 개발했고 핵 장착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리고 그걸 사용하겠다라고 헌법에 명시해버렸고 그리고 그걸 쏘겠다고 지금도 협박하고 있는데 그 세종대왕급 세척 MD 능력 없는 거 이제 MD 좀 하겠다라고 이 해군참모총장이 이제 바뀌었죠. 바뀌기 전 해군참모총장이 선언했고 그리고 SM-3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도입하겠다 해서 이번 예산안에다가 좀 주세요. 착수금. 뭐 SM-3 한 발에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게 블락1인데 이거 한 발에 한 300억에서 340억 해요. 이거 지금 한 10발 사겠다. 20발 사겠다. 그래서 뭐 3천억, 6천억 달러 이게 아니고 착수금 10억 800만 원 쓰겠다. 100만 달러도 안 되는 거. 이거 좀 착수금으로. 착수금이 뭐냐? 뭐 계약금하고 뭐 좀 이런 거 사업 이제 스타트하는 이거 아닙니까? 사업단 만들고. 자, 그러면 이 착수금이 늦어지면 나중에 한꺼번에 6천억 주고 사면 되지. 안 되죠. 또 사업이 밀리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정권이라도 바뀌면 끝나는 거죠. 그러려고 그들이 미룬 거 아닌가. 왜? 북한의 능력을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게 유지시켜주고 싶은 자들이 혹시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답이 나오는데 10억 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말은 뭐냐? 돈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닌 거죠. 만약에 이게 1조 원이다. 1000억이다. 이러면 돈이 없어서 도저히 이거보다 먼저 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 조금 뒤로 미루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 10억이에요. 10억. 정말 우리 신의균의 국방TV, 신의균의 군사TV 구독자들이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야 도저히 이 자들은 못 믿겠다. 우리가 그럼 나서자. 우리가 10억 800만 원 만들자. 해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걸 국회 국방위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건 이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을 막는 능력을 대한민국에 주기 싫다는 자들이 만들어낸 결과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지금 17명의 국회 국방위 위원 중에 9명이 민주당이에요. 여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9명이 있고 그리고 정의당 정의당 의원 몇 명도 안 되는데 자기애들 뭐 하고 싶은 뭐 노동이다 무슨 뭐 복지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상임위원회 안 가고 국회 국방위에 있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언제 국방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혹시 정보 계속 이것저것 국회의원이 알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빼내서 뭔가의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겨우 10억 800 우리가 10억 800 만들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노력 들겠지만 힘들겠지만 국가 전체 예산 국방 예산 60조 원 중에서 10억 800 이건 정말 먼지만한 거예요. 이걸 전액 다 잘랐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한 거냐 아니면 김정은이 심기 안보를 위한 거냐 이거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국회 국방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자들 중에서 예비역도 아니죠. 퇴역 사성장군 육군 사성장군 했던 자도 있죠. 김모 씨라고 정말 기가 차게 자인데 그런 자들까지도 있으니 이게 뭐 지금 별 달고 있는 장군들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밝은 눈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찍을 때 똑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명예심까지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